법인에서 매물이 꽤 나왔다. 네, 이런 걸 맞아요. 한번 올리셨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실제로 나왔어요. 왜 아주 그러냐면, 중요합니다. 예. 네, 왜 그러냐면 제가 근래에 하고 있는 작업들이 있는데 제가 좀 눈이 퀭한데 여러분들 그게 밤을 새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처음부터 지금까지를 다 읽고 있어요. 완전히 다 예. 읽고 있으면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나온 것 중에 7.2 대책 말 전에 6.17 대책, 6.17 네. 대책. 네, 6.17 대책의 특징이 이른바 법인 때려잡기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계 대출을 막으니까 네. 자꾸 법인을 설립해가지고서 꼼수로 우회로 계속 가는 거예요. 네, 편법으로. 네, 편법으로. 그래서 법의 허점을 퍼들었죠. 그렇죠. 그러다 6.17 대책에서 안 되겠다 하면서 제대로 잡은 게 6.17 대책이거든요. 아, 법인으로 꼼수를 부리는 거를 봉쇄시켰군요. 네, 크게 세 개를 막았어요. 네. 뭘 막았냐면 우선 종부세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종부세를 피하려고 계속 만들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부세 관련해서 그냥 최고세율 매기겠다. 음. 최고세율 매기겠다. 아, 법인에 대해서? 네, 법인에 대해서. 음. 그리고 그 1주택 종부세 이거다. 이걸 설명드렸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양도세. 팔 때 10%포인트 더 올려받겠다. 양도세까지 올렸고, 이게 세 번째 포인트가 가장 중요해요. 종부세를 피하려고 만들었었잖아요. 네. 그걸 왜 만들었냐면은 내가 가족들이 있어요. 네. 근데 1주택 개인한테는요, 예. 9억 원까지 공제를 해줘요. 예. 그러니까 이 공제를 이용하려고 법인은 6억 원을 공제해주거든요. 네. 그럼 내가 주택이 3개가 있으면요, 내가 하나 갖고 법인 법인 하나. 하나 만들어가지고 만들고 법인 하나 가서 만들고.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법인 같은 경우는 공제 6억 원 없애버리겠다. 이게 그러니까 요컨대 이 세 개를 다 합치면은 내년 종부세에서 결국은 공제되지 않은 게 한꺼번에 합산돼 가지고서 최고 세율을 받게 돼요. 이거를 피해 가려면 이 세 개를 다 피해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주택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그러면은 6.17 대책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분명 법인 분양 쏟아져 나올 텐데 통계 나오기 기다렸었거든요. 근데 6월달 통계가 나오자마자 바로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월 대비 82%가 올랐어요. 82%가 전월 대비, 법인이, 그러니까 네. 5월달 대비 6월달에 법인이 내놓은 부동산 물량이 개인이 80 소화한 게 개인이 받은 것이 네. 그러니까 법인이 팔아서 개인이 산 것이 82%가 늘었다. 근데 이게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것만 늘은 게 아니고 법인이 개인한테 받은 물량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뭘 보이냐면은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6.17 대책 이후로 법인 투자는 끝났어요.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요. 예, 솔직히 말해가지고 완전 끝났다. 그래서 법인 때려잡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잡았는데 법인이 늘었다는 거는 이거 누가 상투 잡았다. 이거 불쌍한 이제 투자자들이. 상투를 잡았다. 잘 모르는 네. 친구들이 또 부동산 가격 오를까봐 네. 그걸 사들였다. 예, 먼저 들어온 선수들은 팔고 나가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 좀 초보자들이 지금 받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7, 8월 동향이 지금 제일 궁금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가 예. 그거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법인이 어쨌든 소유하고 있던 주택용 건물을 네. 많이 시장에 내놓고 있다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어차피 계속 종부세가 늘어나는 게 부담이 되니까 네, 납부가. 맞아요. 그렇다면 이른바 다주택자들에게 중과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그 정부의 정책이 일부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6.17 대책이랑 7.20 대책이 아직 데이터로 나온 게 없어요. 아직 그쵸. 나온 게 없고 지금 처음에 살짝 나온 거죠. 왜냐하면 6월 17일에 발표된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6.17 대책의 효과다라고 아직 확정을 지을 수는 없는데 우선은 처음 나온 데이터라 가지고서 그래도 의미가 있으니까 살펴본 결과 지금 법인이 토해내고 있다. 네. 거기다 실제 8월 초에 통과가 됐잖아요. 네네네. 법인 그러니까 며칠 종부세 전에. 관련법이 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진짜 통과됐으니까 진짜 힘들겠다고 내놓게 되겠네요. 그렇죠. 전망컨대. 만약에 합리적인 법인 투자자라면은 올해 말까지 처분을 하는 게 가장 수익을 챙겨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이에요. 지금. 저 올해 법인은 그렇고. 말까지. 네, 올해 그러면 말까지요. 단계별로 이렇게 낼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7월, 8월, 9월 이런 네. 식으로. 네, 맞아요. 그다음에 일반 개인은 내년 6월 달이 종부세 기산점이니까 그 안에 내놓을 거라고 지금 우리가 전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연말 내년 초 이렇게. 네. 일단 법인 물량들이 먼저 나오기 시작할 거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주택자 중에서 종부세 네. 해당되는 사람들이 내년 상반기 눈치를 보다가 마지막까지 힘겨루기 하다가 예, 내놓겠는데 다주택자 중과의 흐름은 거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혹시 다주택자나 부동산 부자도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이건 앞으로도 거슬리기 어렵다. 자, 오늘 방송을 다 집을 들으면 내놔야 된다. 다 들으면 이해가 할 테니까 예. 이제 하나씩 설명해 보죠. 예. 근데 이제 부동산 정책 발표는 했는데 여전히 시장에서 좀 시큰둥하잖아요. 네. 아직 못 믿고 있고 네. 신뢰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여론이 비판 여론이 높은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번에 자료를 진짜 밤새도록 살피면서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나 한 게 이게 뭔가 결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처음에 길을 잘못 들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번 시청자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택이 있어요. 주택이 있으면 집값이 오르길 바랄까요? 떨어지길 바랄까요? 오르기 바라겠죠. 당연한 거죠. 네. 근데 대한민국 가구 61% 가구가 유주택 가구예요. 이미.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과반수가 실제로는 주택 가격이 떨어지길 바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 되게 많을 거예요. 제 친구들한테 지금 원성 엄청나게 듣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래요. 되게 우리가 이중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소위 깨시민인 척하지만 제 친구들도 막 오면서 이래요. 아,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커피숍에서 만나는 장면이에요. 막 와, 집값 올라서 이거 말이 안 돼. 이건 대한민국이 아니야. 하면서 딱 앉으면서 근데 우리 집 집값은 왜 안 오르지? 이러고 앉아 있다니까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심 진짜 속마음은 아니 원래 그리고 급등을 하면 네. 우리 집이 예를 들면 1억, 2억이 올랐는데 옆에는 5억, 10억이 올라오면 그걸 보고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왜 우리는 이만큼밖에 안 오는데 저기 이렇게 많이 뛰었어? 라고 상대적 박탈감을 또 느끼는 거죠. 이게 급등하면 여러 후유증이 다 있더라고요, 사실. 예. 그래서 느낀 게 프레임을 처음에 잘못 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 집값 내 재산에 대한 거는 본능적으로 이게 욕망이 있죠. 느껴지기 때문에 네, 네. 단어를 선택을 정말 잘못했다고 느낀 게 집값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61%의 가구가요. 그게 제가 궁금한 거는 유주택자가 네. 한 몇 년 전에 걸 보면 자료를 보면 56% 정도 됐거든요. 네네. 44 무주택이 예, 44, 56이었는데 이게 60%까지 지금 올라갔군요. 61%가 2019년 자료고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조금 낮은 자료는 자가 점유율 자료를 보셨을 수 있어요. 아. 내 집인데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그 퍼센트가 조금 낮고 실제로는 투자 용도로 저기다가 마련해 놓고 나서 나는 그러면 전세 사는 61%가 자가인데 거. 네. 자가 주택자 중에서 2주택자 이상이 얼마인가요? 2주택자 이상이 그거를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본 자료는 그러니까 1주택자가 한 80, 뭐 4, 5% 되고 82%인가 3% 되고 이게 한 16%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2주택 이상이 그렇게 예. 나오던데.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다주택자 통계는 나와 있는데요. 네. 다주택자 통계는 가구 기준으로는 우리 국민의 2% 정도로 나와 있고요. 개인 기준은 3%로 국토부 발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 국민에서요. 전체 국민. 예. 아 그러면 그건 무주택자까지 그렇죠. 합치니까 그런 그러니까 거고. 방금 박시영 대표님 말도 맞는 게 유주택자 중에 유주택자 다주택자는 중에서는 당연히 15%가 15% 50% 중에서 네. 유택자니까 더 2주택 이상이니까 더 비율이 높을 수밖에 네. 없고요. 모든 국민에서 네. 모든 국민에 그래서 일단은 세금 폭탄론은 아무래도 말이 안 되는 게 작년에 종부세도 딱 50만 명 1% 냈고 이번에 이제 종부세도 대부분 2주택자, 3주택자는 내는 거니까 그 다주택자는 통계상 이미 통계가 개인 기준으로 3%밖에 안 돼요. 우리 국민에서요. 그러니까 종부세 다 올라봐야 3%, 2%, 3%가 내는 거니까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네. 정리하고 넘어가자. 네, 알겠습니다. 아, 그것도 있다니까요. 지금 난리가 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지금 재산세 시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7월 달에 달라. 네, 그래서 재산세 제 친구들이 다 와가지고 재산세 올랐다,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집값이 오르길 바래갖고 집값이 오르면 당연히 재산세가 일부 따라오르는 그렇게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지. 그러니까 그것이 정당한, 그러니까 그 정선 이해가 되지만 정당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계속 올려주잖아요. 한국은 재산세가 지금 1%도 안 되는데 기껏 해봐야 뭐 5억 아파트, 10억 아파트 있는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20만, 30만 원 냈는데 네, 조금 올랐다고 네. 쳐요. 네. 근데 미국에 있는 우리 딸한테 물어보니까 재산세 1%가 나온다는 거예요. 전체 부동산 가액에. 근데도 집값이 올라갔고 집값은 오르기 바랬으면서 재산세 오르는 것을 문제 삼는 건 정직한 태도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아닌데 거예요. 이게 정서를 얘기를 하자고. 지금 정서 네, 얘기를 하니까 정서인데 뭐냐면 저는 그러니까 딴지 걸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얘기가 논리적으로 쭉 간 다음에 딴지를 거는 게 나아요. 이게 전달이 잘 안 된다. 소장님 사랑합니다. 방송의 흐름상 제가 얘기 오늘 구소장님 일때 많이 하시는 구수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네. 재산세가 나왔어. 네. 근데 재산세 오른 이유는 가격이 올랐어. 그다음에 공시지가가 현실화됐어. 때문에 네. 이제 재산세 좀 올랐는데 네. 제가 이렇게 얘기했나? 우리 집 집값은 별로 안 뛰었는데 재산세만 뛰었어. 왜냐하면 상대를 보면서 얘기하거든. 저기는 맞아요. 돈도 많이 뛰었으니까 뭐 재산세 오르는 건 당연하지. 네. 근데 우리는 별로 안 올랐는데 왜 이렇게 올랐어? 라고 하면서 이게 세금 폭탄의 프레임으로 지금 간단 아주 말이야. 지금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재산세 시즌이라서 특히 쓰고 있는데 이게 제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 딱 그렇게 말해요. 소고기 사라. 왜 그러냐면은 야, 정부가 재산세 세율 건드렸게 안 건드렸게 안 건드렸어. 안 건드렸어? 그러면 그거 있잖아 뭐 공시가격 현실화율인가 뭔가 있다며 그것도 안 건드렸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95%는요.
그 시세 9억 원 미만 집을 갖고 있어요. 네. 이걸 안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율을 안 건드렸고 대한민국 95% 시가 9억 원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요. 근데 재산세가 엄청나게 올랐다? 집값이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9억 원 이상 주택만 해당된다는 거죠? 대한민국 5%만. 5%만? 네, 95%는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요. 거기는 세율도 오르고 네. 공시지가도 현실화된 건가요? 세율은 안 올렸어요. 아,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조금 올린 조금 거예요. 올린 거구나. 네, 세율은 아예 건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산세 올랐다 이러면 쇠고기 사야 하는 거네. 네, 소고기 사 또 얘기하니까 내가 친구들이 그러네 오늘은 내가 술 쏠게 이렇게 되는. 아, 네. 그러니까 재산세가 올라서 여당 지지도가 떨어졌다 이러면 주로 강남에서 나오는 얘기구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상위 될 것 같고요. 5%. 네. 네.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좀 있나요?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그 뭐랄까 비판 여론이 높은 이유. 저는 비판 여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초대에 말씀을 드린 게 제가 지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다 살폈다고 했잖아요. 이 흐름이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어떤 행사를 해서 브리핑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치랑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시민당 참여해가지고 현실 정치에 참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총선 승리 이전과 이후로 색깔이 완벽하게 달라져요. 우리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보유세를 높여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양도세는 늦추고. 근데 보유세를 높이는 법안, 종부세를 높이는 법안 몇 번 발의했었어요. 2018년에도 한 번 발의했는데 0.12% 포인트 한번 올려보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통과를 못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전략이 뭐였냐면요. 이 앞전에 대해서는요. 법률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그래 한번 최선을 다해보되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우선은 대통령령이랑 규칙 등 바꿀 수 있는 거 다 바꾸자. 진짜 파리 대책부터. 근데 제가 살피면서 대한민국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요. 이게 노무현 정부 시절의 부동산 투자자들이랑 지금 투자자들은 아예 질이 달라요. 질적으로. 처음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은 그러니까 파리 대책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게 서울은 지금 LTV 그러니까 집값 대비 받을 수 있는 대출이 40%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그 2017년 파리 대책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요. 40% 70%에서 40%를 꽉 내린다? 아이쿠야 절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똑똑한 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자자들은 그래? 가계 대출을 막은 거잖아. 그럼 사업자 대출을 일으키자. 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서 사업자 대출을 일으키고 그걸 막으면 법인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지금 피해나가는구나. 계속 공방이 있었어요. 이거를 제가 계속 시기열에 따라서 분석을 하면서 스토리를 살피니까요. 진짜 고생했다. 그렇게 하다가 6.17 대책에서 다 막았어요. 6.17 대책에서 다 막았고 법인 이제 못 도망가겠다. 혹시나 싶어서 제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찾아봤는데 우선 현재로서 제 머리에서는 안 떠올라요. 네, 그러니까 6.27이 6.17에서 굉장히 뭐 별거 없다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법인의 형태로 이 편법을 썼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네. 대책이었군요. 왜 6.17이. 그러냐면은 그게 누적된 거죠. 여기서 맞고 여기 가니까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하니까 6.17이 왔을 때는 다 막힌 거예요. 다 막히고 나서 6.27 되고 나서 바로 나온 게 7.10 대책이잖아요. 네. 7.10의 핵심적인 거 두 개를 건드렸어요. 네. 첫 번째 종부세 인상 제대로 하겠다고 네. 나갔고요. 네. 두 번째가 정부가 이제 실책이라고 인정한 부분, 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이거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어떻게 있겠냐면요. 문재인 정부의 지금까지의 부동산 스텝이요. 느릴지언정 한번 발을 들이면요. 자꾸 들어와요. 계속 이렇게 앞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소급 적용을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종부세 인상률이 사실 어마무시하게 크진 않지만 한번 발을 들였으면은 여기서 안 잡히면 또 앞으로 밀고 들어오겠구나라고 시장에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뭐가 7.10 대책이 나오고 나서 뭐가 바뀌었냐면요. 최초로 건물주들이 밖에 나와서 시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임대사업자들이 나와서 시위하죠. 왜냐하면은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임대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총선이 무서운 게 이게 그 정책만 발표하고 국회에서 통과 안 된 경우들이 20대 국회 때는 네. 많았는데 네. 일사천리로 지금 빨리 통과가 돼 버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더 당혹스러워할 것 같아요. 저 사실 못할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일전에 선거 전에는 가가지고서 이거 만약에 총선에서 다수당 되면은 크게 다수당 되면은 법률 개정사항들 바꿀 수 있을 겁니다라고 했는데 아차 싶은 게 타임테이블을 같이 놓고 보니까 총선 끝나고 여차하면은 바로 대통령 선거 전국으로 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 종부세 못 건들겠다. 사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건든 거 보고 진심이구나. 그리고 이게 그 전에도 읽혔어요. 제가 총선 치르면서 사실 총선 시점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안 돼요. 네, 네. 네, 그게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규제 지역을 2월달에 넓혀버렸어요. 그럼 그 규제 대상에 내는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근데 넓히는 거 보면서 이 정부 진심이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자,